만약 당신이 쉰을 넘긴 지금도 가난을 입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것을 보았고, 잘 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조용히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내뱉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가난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투정이고, 때로는 분노이며, 때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긴 뒤의 말은 다릅니다. 그 나이의 말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삶이 그 말의 증거로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가난해. 돈복이 없어. 내 인생은 이 정도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에는 기회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연기를 하며 수많은 인생을 대신 살아봤지만 무대 밖에서 본 진짜 인생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터에서, 골목에서, 허름한 식당에서 나는 늘 같은 표정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말이 가난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 된다, 없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움도 소식도 웃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집안의 온기를 다 식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기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집에도 기가 있고 사람에게도 기가 있고 말에도 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기를 싣고 다닙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기를 남기고 차가운 말은 차가운 기를 남깁니다. 가난을 계속 말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공기가 묘하게 무겁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숨이 막힙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이미 그 집을 눌러 앉았기 때문입니다. 쉰을 넘기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 다리를 먼저 꺾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굳이 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등을 세우기도 하고 스스로를 구부리게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부모 세대를 보며 자랐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늘 부족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말에는 궁색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쌀독이 비어 있어도 오늘은 바람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이 적어도 입에 들어오면 다 힘이 된다고 웃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난을 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나요? 순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루를 지나 한 달을 지나 몇 년을 쌓이면 그 무게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비처럼 남습니다.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라는 짐까지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같은 길을 조금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난은 지나갈 수 있지만 가난한 말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붙잡아 둡니다. 쉰을 넘긴 인생은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3가지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도 겁주기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며 수없이 확인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조금 가벼워질 것이고 당신의 표정은 조금 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크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의 이유를 돈에서 찾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장사가 안 돼서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살며 지켜본 바로는 삶을 오래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지갑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집안의 형편을 말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늘 말은 집안의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마루를 쓸 듯 말을 하기 전 마음을 한번 쓸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힘들다는 말,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이 인사처럼 오갑니다.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시장 근처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문을 여는 가게들이 있었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오늘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셔터를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가게를 정리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둘 다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차이가 생겼습니다. 말을 아끼던 사람에게는 단골이 생겼고 늘 푸념하던 사람의 가게 앞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거운 말이 있는 곳에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실립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따뜻한 말을 쓴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차가운 말을 쓴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가난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의 어깨에 짐을 얹습니다. 듣는 사람은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둘이 멀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봐라, 역시 내 인생은 안 된다. 이 악순환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쉰을 넘긴 나이에는 말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젊을 때의 말은 연습처럼 흘러가지만 나이가 든 뒤의 말은 삶의 결론처럼 들립니다. 나는 원래 가난해 라는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에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나는 선배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문을 열어두면 바람도 들어오고 햇볕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늘 닫아두면 안은 안전할지 몰라도 결국 공기가 탁해집니다. 가난을 말하는 입은 대부분 닫힌 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미리 등을 돌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킨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가난을 말하는 습관은 대개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했던 기억, 실패했던 경험, 비교당했던 순간들이 쌓여 말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서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픔을 말로 굳혀버릴 때 생깁니다. 말로 굳어진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 많이 얻기보다는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말은 정리를 방해합니다. 마음을 늘 어질러 놓고 과거의 실패를 매일 꺼내보게 합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현재를 살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말이라고. 이제부터 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역시 그 말들을 수없이 입에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들었는지를 당신만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세 가지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쉰을 넘긴 뒤 무심코 내뱉지만 삶의 흐름을 서서히 막아버리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잣말로 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자리를 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한번 자리 잡으면 생각을 끌고 다니고 생각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첫 번째 말은 나는 원래 가난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체념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을 놓게 만듭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 마음은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점점 삶을 좁게 만듭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표정은 굳어갑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됐던 일, 속았던 일, 뒤처졌던 순간들을 꺼내며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과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셈입니다. 두 번째 말은 돈은 나하고 인연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공평하지 않은 곳으로만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이유를 찾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넘겨버립니다. 노력이나 과정에는 눈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다치고 배우려는 자세도 사라집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벌리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는 곧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라는 전제가 깔린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마음을 닫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 하지만 그 원인은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말이 먼저 벽을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가장 아픈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비참하지.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짓밟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계속하면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매일 자신을 벌합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옷을 대충 입고 몸을 대충 쓰고 하루를 대충 넘깁니다. 삶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웃고 있어도 눈이 쉬지 못합니다. 늘 경계하고 늘 비교하고 늘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 눈빛은 가족에게도 전해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무거움을 느낍니다. 집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고립은 더 깊어집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존엄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면 존엄은 금세 허물어집니다. 존엄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힘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세상에 더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면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어.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작은 생각들이 쌓이면은 삶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의 말 한두 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의 공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쉰을 넘긴 뒤에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괴롭히던 말부터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난을 느끼는 마음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말로 내뱉는 습관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루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은 희망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말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도 중요합니다. 밥상 앞에서 돈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면 음식은 있어도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같이 먹는다 라는 말은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형편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변명도 아니고 싸움도 아닙니다. 하루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버텼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덜 다치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쉰을 넘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의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얼굴에 남는 주름보다 마음에 남는 말이 더 오래갑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 그 자체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만들고 저주처럼 말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점점 좁아집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어깨를 펴고 사는 사람은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왔는지에 있었습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이유도 세상과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문하듯 몰아붙입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가장 깊이 찌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수록 이런 말들은 더 잔인해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나 아주 소중한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래, 너는 원래 부족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은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용서는 바로 자신에게 주는 용서입니다.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까지는 없어 보여도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들은 세상을 뒤집지는 못해도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크게 잘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만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지 말라고 하루를 끝낼 때 자기 자신에게 최소한의 존중은 남겨두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가난을 말로 반복하는 것은 그 존중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말한다고 당장 통장 잔고가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바뀌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결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난을 말로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숨을 고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 이 말에는 체념도 허세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쉰 이후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장 모든 말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만은 꼭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 하나만 사라져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사람을 조금 더 오래 걷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난은 숨길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붙잡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설명이 아니라 태도로 사는 시간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말로 하루를 닫느냐가 곧 당신의 삶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그 말이 진실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